발전시켜놓은 거 중개차고. 중개차. 안녕하십니까. 독해 전문의 소속 정의당 최선 의원입니다. 개인의 정보 인권을 외면하고 데이터 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호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이민우 활동가 오셨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윤철환 국장, 정택수 강사 해주셨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기현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건강과 대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건강세상 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본부, 서울 YMCA, 소비자 시민모임, 참여연대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함께 동참해 주신 시민단체 발언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저는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외면한 채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위원회는 비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시장 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익성이 아닌 민간 기업의 영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도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소극적 정의, 그리고 익명 조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여부 등의 이번 개정안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비춰 상당 부분 부족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을 근거로 내놓은 정부의 데이터 활용 방안입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금융 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은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명목 하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민들의 SNS 게시물을 비금융 정보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SNS 게시물이 신용정보 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정보 주체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목적의 제한 원칙을 적용해 애초에 공개된 정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이 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 의무도 명확히 하지 않고 어떠한 완전 정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했다는 듯 자랑스럽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SNS 게시물을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우리 이용자들은 게시물 하나하나에 혹시나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표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보완책도 없이 데이터 활용만을 맹신하고 있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위원회가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배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의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와 정보 활용에 따른 안전한 보호장치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에 남은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고
신용정보법 역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 다 아실 겁니다. 모두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정보의 활용에만 중점을 둔 금융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데이터 선진화 방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실련 윤철환 국장이 금융위원회의 개인 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윤철환 국장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제가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개념과 그 중요성이 인식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인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진 지에도 7년뿐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개인정보법을 만들어진 이후에도 뭐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다음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매매가 여전히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서로 결합해서 사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에 있고요. 반면 소비자들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어도 어떠한 제도적 또 행정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그 피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는 오직 개인정보 활용에만 관심이 있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법제도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 감독 기능도 부처마다 분산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감독기구 일원화와 법제 정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시장정보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전히 그 남아있는 정관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관련된 유사 중복조항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심지어 활용과 관련된 조항 역시 전반적으로 들어있지만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안전장치는 전혀 지금 배제된 상태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금융기관은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브라더입니다. 이번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서 데이터 독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금융의 탐욕은 끝이 없고요. 또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금융기관의 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비호해주고 있는 금융위의 무한 이기주의로 이러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악법이 발의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카드사의 개인정보 고객 정보가 1억 건 이상 유출이 된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또 선진화 방안이나 이런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이 철회되기를 간절히 국민들 앞에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변 김하나 변호사를 모시고요.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문제점 점으로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올해 8월 말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행사장에 방문해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을 약속했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난달 관련 3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규제를 없애는 것을 혁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부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낡은 관습을 없애고 새롭게 하는 걸 혁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혁신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그동안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활용하게 한 보호장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존의 법제에서도 법제 간 정합성이 떨어져 공백이 많다는 점의 지적이 계속 되었는데, 그 법제 하에서도 실제 옥션, 싸이월드, 인터파크, KT, 각종 금융기관 등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과거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라고 한 법제 하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되었는데, 그건 개인정보고 이건 빅데이터 얘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가명화, 비식별화 등 이름이 무엇이건 조치를 하면 그래서 네가 누군지 모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만약 누군지 알게 된다면, 만약 특정이 된다면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문제를 대비하거나 전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서 여자친구의 성기와 가슴을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인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해자의 논리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 정부의 논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보를 영리 목적에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안은 혁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수혜자는 오로지 기업입니다. 정보를 활용당하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집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면 마치 발전을 저해야 하는 답답한 세력인 양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산업발전이란 미명하에 마치 한강물 팔듯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모시고요. 정보 주체 개인 제한적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보넷 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이었고요. 지금 지난 11월 15일 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대상인 신용정보법까지 이 세 법이 패키지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 취지는 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질문했던 것은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가명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판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온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을 창조했다. 우리도 그에 맞춰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유럽 GDPR에 비해서 훨씬 유럽 GDPR을 왜곡하여 그것보다 훨씬 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GDPR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마치 GDPR에서 가져온 것처럼 일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 개인정보의 이동권이 이제 GDPR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이제 네이버에 있는 메일을 다음으로 옮길 수 있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그런 제도인에 반해서 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고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는 이 데이터 브로커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보주체의 어떤 동의를 명분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금융 업체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소비자를 꼬드겨서 이런 데이터 브로커 사업을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다름이 아닙니다. 프로파일링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정부 측의 동의라든가 어떤 계약이라든가 법적 근거 없이는 프로파일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에서는 프로파일링을 허용하되 정보 유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만을 보장하고 있는 아주 제한적인 권리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1억 건이 넘는 이 금융 신용정보가 유출됐고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그냥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금융위원회는 당시에 강화되었던 규제를 다시 초래하고 그 이전보다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어떤 부처의 위주의를 버리고 개인정보 감독기관을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세 분은 이 정보인권의 가장 전문가이십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정립해 보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데이터 활용 방안, 시민들이 스스로 표현한 자기 정보에 대해서 이 폭력적인 아주 접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은 좀 아픈 얘기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시민의 저항으로 부산된 바 있고 그렇지만 또 끊임없이 시도를 했고 궁극에는 촛불로 부산된 그런 방안들입니다. 이번에 사실 이렇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과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이 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의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데이터 독점 기업이기도 한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악의 정책들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빅데이터와 혁신이라는 그럴싸한 말 속에 숨겨진 불공정과 독점 시도, 거대 데이터 기업과 금융권의 정보인권 침해를 알지 못해서 속는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아주는 것인가. 그동안 항상 신용정보 부분은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최악의 평가를 받아왔다. 은행, 카드, 보험, 유통 등 개인 신용정보는 거의 무한대의 직접과 공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왔다.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유로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금융권에서 터졌고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와 서민들만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도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나 금융위와 업계는 개인 신용평가의 불투명성을 비롯하여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관심도 두지 않아왔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개혁에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신용정보 분야이고 금융위원회이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금융업계와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혁신성장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개혁의 선도자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인정보의 집적과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여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역할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해 왔으며 개인정보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을 저해하고 중복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금융위원회만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개인정보 감독 권한의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 보더라도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어 감독기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중복, 유사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 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 개정안 사이에도 서로 다른 용어와 규정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개인 신용정보는 경제생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보이다.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금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불신을 크게 갖고 있다. 이러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독점 기업이 고객 정보를 판매하면 자영업자는 추가 비용이 드는 반면 독점 대기업의 이익만 늘려주고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데이터 독점 기업의 데이터 과다 수집, 결합 판매를 독점의 가장 큰 폐해로 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창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문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익명처리의 면책,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겸용 허용, 신용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SNS 정보를 신용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성별, 연령, 장애, 학력,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SNS 사용의 위축 효과를 불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이용자의 전송 요구권, 자동화 평가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GDPR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및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한 취지와 달리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브로커 활성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정보 주체의 동의권, 열람권 등 기본권의 보장 없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부추길 뿐이다.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및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설명 및 이의제기권만을 보장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비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이동권 및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는 신용정보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제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준의 것이 아니다. 이번에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에 대등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감독 권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양해야 한다. 국민들은 금융위원회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신뢰하지 않는다. 개인 신용정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계획을 철회하라.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 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양하라. 네, 네, 아까 공지해드린 대로 이 입장은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공동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의원들 기술혁신 선진국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했어요. 아마 20대 국회에서 주로 유럽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저도 물론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유럽의 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이후에 GDPR은 왜 제대로 보고하고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이 아깝고 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데이터 선진화 방안 당장 철회해 주십시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